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이면서 이제 곧 8월이 시작됩니다. 7월을 돌이켜보면 워낙 다이나믹했던 시간들이었던 만큼 과연 새로운 한 달 또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게 될지 궁금한 지점입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이른바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커진 모습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둔화세가 뚜렷해졌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증시는 나름의 강세를 확실하게 확인해주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너무 차갑지도 또 뜨겁지도 않은 이른바 골디락스 상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특히 노동시장의 상황을 디테일하게 체크할 수 있는 고용 지표들 줄줄이 발표가 되고 실적 발표 기업들 가운데에는 세계 1위 시총기업 애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시의 흐름과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의 흐름은 여전히 아쉽게 느껴집니다. 최근 3주 정도 지루하다 싶은 횡보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대로 좀 더 빠질 가능성, 그래도 결국엔 반등할 거라는 전망 등등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8월에는 어떤 흐름 예상할 수 있을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한 달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것은 단연 리플이었습니다. 약식 재판 일부 승소, 특히 굉장히 중요한 쟁점에서 승점을 따내면서 지난하게만 느껴졌었던 지난 2년 반 동안의 소송 1라운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직 항소 이슈가 남아있긴 하지만 SEC가 항소를 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되더라도 최소 2년에서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리플은 이번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판례로서 무기 삼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소송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보니까 시세가 가다 말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의 확장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각국 정부의 CBDC 채택, 여기에 현재 진행 중인 논의 국가만 30개 나라, 여기에 더해서 엄청난 가능성을 기대하게 만드는 곳 다름 아닌 일본입니다. 리플랩스의 초기 투자자이자 지금도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외부 투자자 SBI 금융그룹이 이번에 리플 채택과 관련한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안 그래도 기타오 요시타카 SBI 금융그룹 회장이 대놓고 리플 사랑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터라 이 회사가 제시하고 있는 미래 비전, 여기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XRP의 역할, 이러다 진짜 일본의 모든 은행이 XRP를 활용하는 상황이 기타오 요시타카 회장만의 바람이 아닌 진짜 현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크립토 커스터디 이슈는 암호화폐 업계 전반의 화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사고가 나기 때문인데, 그래서 중장기 대응 전략을 추구하는 경우 일부 물량을 콜드 월렛에 보관하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도 여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일부 물량은 내가 직접 내 금고에 보관을 하면서 리스크를 분산 관리하는 게 조금은 더 속 편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센트 월렛의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면 내가 직접 관리를 한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 물량을 보관하실 경우에는 트래블 룰로 인해서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에서 핵심 키워드는 노동시장입니다. 6월 고용보고서에 민간 고용보고서, 여기에 구인 이직 보고서, 감원 보고서 등등 이 노동시장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핵심적인 데이터들이 줄줄이 공개가 됩니다. 안 그래도 지난주에 발표된 개인 소비 지출 PCE가 뚜렷한 인플레이션 둔화세를 보여주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선언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 상황인데, 여전히 안정적인 내지는 여전히 견고한 노동시장 상황이 추가로 더해진다라면 증시 랠리에 대한 기대감 역시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에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어집니다. 세계 1위 시총기업이자 뉴욕 증시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애플을 비롯해서 아마존과 AMD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단연 애플인데 지난주 종가를 $195 돌파해내면서 이러다 정말 $200 찍는 것 아니냐, 그런 기대감이 지금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서 50% 넘게 상승을 하면서 2분기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서 어쩌면 추가적인 기록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피어오르는 모습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빠지고 있고 노동시장은 견고하고 여기에 주요 대장 기업들의 실적까지 삼박자가 딱 맞춰진다라면 이러다 어쩌면 정말 미국 경제 상황이 골디락스 환경을 맞이하게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증시가 강세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비트코인의 흐름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아직도 3만 달러 아래에서 자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대로 힘을 모으다가 3만 달러 지지를 확인해 줄지 아니면 추가적인 후퇴를 한 번 더 하면서 지지를 확보하고 결국에 반등하게 될지 여러모로 궁금한 지점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50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별다른 변동성 없이 49%대 후반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지난 며칠 동안 50일 단순이동 평균 29,377달러 위에서 유지를 했지만 여전히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29,670달러 위로 끌어올리지 못한 것은 부정적인 신호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곰 세력은 28,861달러 아래로 끌어내리면서 입지를 강화하려고 할 텐데 이렇게 되면 한동안 24,800달러에서 31,000달러 범위를 유지할 수도 있고 특히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하락하고 있고 RSI도 마이너스 영역이어서 곰 세력이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황소 세력이 20일 지수이동 평균 위로 끌어올리게 되면 약세 전망은 무효화되는데 이럴 경우에 비트코인은 31,000달러에서 32,400달러 오버헤드 저항 부근까지 상승할 수 있다. 황소들이 4만 달러까지의 새로운 상승 추세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는 여기를 뚫어내야 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29,250달러 위에서 월간 종가 마감을 해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곧 월간 종가가 나올 텐데 이 위에서만 종가 마감을 해준다라면 비트코인은 아마도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29,250달러 위에서 월간 지지를 확인해 주게 될 경우 다음으로는 33,000달러 이후에는 35,000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준에서만 잘 유지해 주면서 종가 마감을 해준다라면 어쩌면 8월 한 달 동안 의미 있는 반등 상황을 목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알리의 경우에는 조금 부정적인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일간 활성 주소 수가 97만 개 아래로 떨어지면서 네트워크 활동이 감소할 수 있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가격 급등은 일간 활성 주소 수의 급등과 일치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일간 활성 주소 수가 급등할 때 가격도 함께 급등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게 감소세를 확인해 주면서 비트코인 시세 약세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알기 전에는 맥도날드 알바생이었지만 지금은 비트코인을 알고 나서 엄청 부자가 됐고 그렇게 암호화폐 분석가로 살아가고 있는 크립토 로버의 경우에는 언제나 그랬듯이 강세 전망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3데이 차트를 기준으로 컷 패턴을 완성해 가고 있다라면서 곧 큰 돌파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컷 패턴 완성 이후에 핸들 부근에서 하락수기가 한 번 나왔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락수기가 한 번 더 완성 직전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래쪽이 아닌 위쪽으로만 패턴을 잘 마무리해 준다라면 어쩌면 8월 시작 단계부터 의미 있는 상황을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올해 들어서 가장 중요한 지지라인을 잘 받아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살짝 더 빠질 수도 있지만 다시 말해서 28,000달러까지 한 번 더 후퇴할 수도 있겠지만 이 지지라인이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 잘 받고 다시 34,000달러를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 이런 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메이저 단연 리플인데 0.94달러까지 폭등을 한 이후에 지금은 0.7달러 부근까지 후퇴하면서 나름 꽤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 일부 승소라는 쾌거를 올렸지만 절반의 승리, 다시 말해서 항소 가능성이 제시가 되면서 다시금 시세가 압박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플 시세와 관련해서 강세론을 견지해 오고 있는 코인스키드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6개월 차트를 기준으로 재미있는 가격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XRP가 돌파를 해낼 경우에는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차트를 좀 더 넓게 바라보면 큰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6개월 동안 이중 바닥을 확인하면서 삼각 패턴을 형성해 가고 있다. 좀 더 패턴이 좁혀지면서 더 큰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며 0.8271달러를 돌파해낼 경우 3.7442달러까지 랠리할 수 있다라는 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트 분석에서 간혹 초보자분들이 혹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눈에 보이는 숫자, 다시 말해서 3.7달러라는 숫자만 눈에 들어와서 각인돼 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건 지금 6개월 차트이고 패턴이 아주 서서히 완성되게 된다라면 그 마지막 단계는 어쩌면 2026년 정도까지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에 표시돼 있지 않은 부분도 함께 바라보면서 각자의 전략에 취사 선택하는 능력과 노력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시세는 상당히 아쉽지만 XRP 채택과 관련해서는 아주 전폭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팔라우 정부에서는 리플 레저를 기반으로 정부 차원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고 몬테네그로에서도 CBDC 프로젝트가 순항하고 있고 여러 은행들 이미 XRP 레저를 채택해버렸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리플이 이미 30개국 넘는 나라들과 CBDC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점 꽤나 더 기대감을 품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건 리플의 CBDC 관련 총책인 제임스 월리스 부사장이 직접 밝힌 내용인데 이미 5개국과는 파트너십을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30개국 이상과 CBDC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전 세계 국가 수가 지금 205개인데 이 가운데 30개라는 것은 무려 15%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리플을 CBDC 플랫폼으로 채택할지는 별개 문제지만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CBDC 플랫폼은 리플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그렇게 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의 모든 은행들은 2025년까지 리플의 XRP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게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이 말을 한 거면 그냥 웃어 넘겨버리면 되는데 일본의 금융 대기업 SBI의 회장이 직접 밝힌 내용이라서 그래서 그것도 이미 오래전에 말한 것이어서 꽤나 관심도를 더 높이는 부분입니다. 이제 소송 리스크도 절반은 해결이 잘 됐고 전폭적인 채택 이슈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SBI가 공개적으로 리플을 통한 금융혁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넥스트 스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SBI가 그룹 산하기업인 SBI VC 트레이드를 통해서 웨비나를 열었는데 여기서 공개된 한 장의 슬라이드가 꽤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리플 혁신의 구동 방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사실 아직 블록체인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런 혁신으로 내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혁신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도를 더 고조시키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SBI 고객들은 국내 송금을 하거나 필리핀 등 해외로 송금을 할 때 SBI 레밋과 같은 결제회사 서비스를 활용하면 되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송금 혁신의 주체가 바로 리플이라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게 지금 웨비나를 통해서 그냥 공식적인 공개 발표 수준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이번 소송 판결 이후 SBI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미드썸머 XRP 페스티벌 이런 이름으로 XRP 캠페인까지 지금 시작을 했는데 역시 그룹 회장이 XRP 빠돌이다 보니까 아주 그냥 너무 반가운 쌩 난리가 지금 일본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쬐깐한 지역은행 수준이 아니라 나름 일본의 JP모건으로 불리는 그런 금융 대기업이 지금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그냥 심심해서 돈이 남아 돌아서 아니면 여름 더위 먹어서 지금 이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걸까? 진짜 2025년에 뭔 일이 벌어지려고 이러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